2021년 11월 헌법재판소는 깜짝 놀랄 만한 결정을 합니다. 이른바 윤창호법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한 것이죠. 헌재의 결정 이후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을 한 사람을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인데 도대체 이 법이 왜 위헌이냐는 것이죠. 헌법재판소는 무슨 생각으로 윤창호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걸까요? 음주운전이 나쁘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고 음주운전의 폐해가 심각하다는 것도 잘 알려져 있죠. 2011년부터 2020년까지의 10년간 우리나라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2,598명에 달합니다. 또한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높은 범죄이기도 합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음주운전 사고의 재범률은 44%나 됩니다. 한번 음주운전을 한 적이 있는 사람은 다시 음주운전을 할 가능성이 높으니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이 강화된 계기로는 이른바 윤창호 사건이 있습니다. 2018년 9월 25일 대학생이던 윤창호 씨가 부산 해운대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서 있던 중에 차에 치여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가해자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8%인 만취 상태의 운전자였습니다. 이 사건 이후 음주운전한 사람을 더욱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는데 흔히 이걸 윤창호법이라고 부릅니다. 윤창호법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쉽게 말해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하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겁니다. 윤창호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한 사람들의 근거는 윤창호법이 과도한 처벌이라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헌법재판소가 윤창호법을 위헌이라고 본 이유는 비례의 원칙 위반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비례의 원칙은 형벌의 정도가 그 행위를 한 사람의 행동 또는 책임과 비례 관계에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죠. 쉽게 말해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가벼운 처벌을 하고 무거운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무거운 처벌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강발장의 사례처럼 사소한 범죄에 대해 과도하게 처벌하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죠. 비례의 원칙은 헌법상의 원칙입니다. 그 말은 특정 법률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면 그 법률은 헌법에 어긋나는 것이어서 효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처벌이 과도하여 윤창호법이 위헌이라는 헌재의 견해를 쉽게 풀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뒤에 나올 내용은 제 생각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견해이니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첫째, 윤창호법은 과거 음주운전 행위와 재범 음주운전 행위 사이에 아무런 시간적 제한이 없습니다. 약 10년 전에 음주운전을 하였더라도 그 뒤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윤창호법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 그런데 아주 오래전에 일어난 일까지 문제 삼는 건 아무래도 좀 과하죠.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을 때 가중처벌하는 경우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시간적 제한을 둡니다. 하지만 윤창호법은 그런 게 없습니다. 둘째, 윤창호법은 범죄의 유형을 구별하지 않고 있습니다. 음주 정도가 운전에 미치는 영향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최저 기준치인 0.03%를 약간 상회하는 정도의 혈중 알코올 농도에서 운전하는 경우 음주운전의 위험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그런데 윤창호법은 음주의 정도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동일한 음주운전 행위로 보고 있으니 합리성이 떨어집니다. 셋째, 강한 처벌이 능사는 아닙니다. 강한 형벌을 하면 일시적으로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효과가 약합니다. 오히려 강한 처벌이 반복되면 면역이 생겨 무감각해지고 법의 권위는 실추되어 법 질서의 안정성이 약해집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강한 처벌도 마찬가지죠.
형벌을 강화하는 건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무조건 처벌할 게 아니라 반복적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음주치료와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또한 혈중 알코올 농도가 일정 수치 이상이 되면 시동 자체가 걸리지 않게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차량에 부착하는 등의 방안도 있죠. 헌법재판소의 다수 재판관은 윤창호법이 위헌이라고 판단했지만 모든 재판관이 같은 생각을 가진 건 아니었습니다. 2명의 재판관은 윤창호법이 위헌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전체 9명의 재판관 중 위헌이 아니라고 생각한 재판관이 2명에 불과해서 2명의 의견은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견해는 아닙니다. 하지만 참고 삼아 반대 의견도 함께 소개합니다. 뒤에 소개할 내용도 제 생각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소수 견해인 점 참고 바랍니다. 어떤 범죄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입법자인 국회가 결정할 사항으로서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법률에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는 한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판단을 쉽게 해서는 안 되죠.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면서 사회 구성원의 생명, 신체, 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무분별한 행위이고 비난 가능성은 매우 큽니다. 윤창호법은 재범 음주운전자를 엄히 처벌하여 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걸 예방하는 법률입니다. 시대 상황과 국민적 법 감정을 반영한 윤창호법의 내용이 과도한 처벌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과거 음주운전의 횟수, 음주운전 사이의 시간적 간격, 혈중 알코올 농도, 운전한 차량의 종류 등에 따라 음주운전마다 불법성의 정도가 다를 수 있긴 합니다. 그런데 모든 경우를 고려하여 범죄 유형을 상황별로 세분화하고 형벌을 다르게 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죠. 어떤 법조항이 완전히 똑같지 않은 범죄를 동일하게 처벌하더라도 개별 사건 간의 형평을 맞출 수 있다면 비례의 원칙의 위반이 아닙니다. 윤창호법에 따를 때 상대적으로 죄질이 가벼운 유형의 음주운전도 처벌의 대상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윤창호법은 징역형 외에 벌금형도 규정하고 있으므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판사가 적정한 형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반복적 음주운전을 방지하기 위해 음주 치료와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거나 다른 추가적 행정 제재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비형벌적 수단을 먼저 시도하고 나서야 형벌을 강화시킬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필요하다면 형벌을 강화시켜서 목적을 달성하는 것도 가능하죠. 우리 사회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지금 강한 처벌이 필요할 때입니다. 여러분은 다수 견해와 소수 견해 중 어떤 견해가 조금 더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마다 윤창호법을 보는 관점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렇다고 음주운전을 가볍게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음주운전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극심한 피해를 주는 범죄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음주운전을 막는 적절한 방법에 대한 생각이 다른 것이죠.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이제 공은 다시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국회가 윤창호법의 취지를 잘 살리면서도 헌재의 결정 내용을 고려하여 법률 개정을 했으면 합니다.